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필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후보군이 13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전부 자신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일단 출마하고 보자 이런 식인데요.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는 대부분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홍준표처럼 사퇴를 하지 않고 일단 출마 에드발론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여론 이렇게 동향을 살펴보고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은 그 자체로 이제 자신의 홍보, PR 효과가 있겠죠. 뭐 등등 뭐 어쨌거나 몸집을 나도 광역자치단체장이지만 뭐 대선 주자급이야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아무튼 스스로들 그 몸집 불리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천시장, 대전시장, 뭐 부산시장, 경북지사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죠. 김진태 강원지사는 조용하네요. 그런데 최근 제가 동향을 보니까요, 너무 많아서 뭐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저게 말이죠. 전부 B급들의 잔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은. 그래서 굵직한 후보, 그야말로 이제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스타를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런지 이제 이것도 좀 봐야 되고요. 자,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절연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다. 윤석열 안고 간다. 자, 어쨌거나 권영세, 권성동 이 쌍권이 과거 이제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켜 버렸었죠. 그 당시에. 그때와는 다르다. 우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가겠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선언을 하네요. 자, 근데 가봐야 됩니다. 지금 당 안에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만만치 않다 그래요. 자, 거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기다려봐. 뭐 이런 식으로요. 나오고 있고요. 자, 페이드아웃은 없다. 여당 경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윤심. 자, 윤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제 킹메이커로 이제 이렇게 성공해야 될 텐데요. 킹메이커로 성공하게 되면 윤 대통령 2기가 되겠죠. 포스트 윤석열 시대가 열리겠죠. 그렇다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일을 또 상당 부분 또 인계할 수 있을 것이고, 윤 대통령 스스로도 그 이제 형사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재판도 있고 큰 부담을 좀 덜 수도 있겠죠. 자, 심평 윤의 예언자적 점지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나올 것이다. 자, 윤 대통령의 선택이 이제 들어간다. 킹메이커 윤석열을 주목하는 이야기들이죠, 이 전부. 자, 후보가 많으면 대선 경선 흥행 국민의힘의 착각이다. 자칫하면 전부 도토리 키재기식이 된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띄우긴 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을 띄우고 나서 그 밖에 이제 도전자들이 와 이렇게 뭐 이렇게 공격하는 혹은 추격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흥행 요소로서 일단은 넘버원이 나와야 됩니다. 넘버원 없는 상태에서 서로 그냥 치고받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어떤 누군가가 지금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유승민 국민 후보만이 이재명 이긴다. 완전 국민 경선 제안. 완전 국민 경선하면 뭐 유승민이 가장 좋아지겠죠. 이 경우에 1위는 유승민이 할 겁니다. 완전 국민 경선하게 되면은 역선택이 이제 들어간다는 조건이 이렇게 허용되면은 유승민이 1위 하겠죠. 자, 탄핵 반대 김문수 윤 파면의 법의 결정에서니 승복 곧 대선 출마 선언. 자, 김문수 장관은 그동안 너무 언론에서 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많이 깎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지율이 한때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죽어버렸죠. 왜냐하면 일단 얼굴이 나타나야 됩니다. 언론에 얼굴이 비치지 않으면은 뭐 거의 그 존재감이 죽기 시작합니다. 김문수 장관은 제가 볼 때 지지율이 적어도 최소 5%에서 한 10% 깎여버렸어요. 너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언론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뭐 어떻게 화제를 뿌리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 발언을 못 하잖아요. 이재명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못 해주고 그런 속에서 자신의 어떤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김문수는 그동안 쌓아놓은 그 이제 지지율을 계속해서 깎아먹고 있었죠. 이대로 가면요 위험합니다. 김문수도.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게 나아요. 제가 누리 PD가 그랬잖아요. 김문수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게 좋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유승민의 이 이야기, 국민의 후보만이 이재명이 이긴다 이거요. 이것처럼요, 경선 룰이 또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경선 룰. 경선 룰 잘못되면 진짜 죽서 개주게 됩니다. 완전히. 자, 원톱 없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 출마 선언 러시. 여기 얼굴 보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이정현 전 국민의힘 대표죠. 호남 출신으로서 지금 이제 출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것은 이 호남 출신 중에 이 이정현 의원 말고 누군가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요. 한덕수 대행이 만일에 선택을 받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죠. 이번에는 호남 출신이 나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역대 그 어떤 민주당 후보보다도 호남에서 인기가 없어요. 이번에는 90%대 안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일에 70%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요, 대선 승리는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예요. 뭐 꼭 국민의힘 후보가 될지 아니면 반 이재명 쪽에서 연합이 돼가지고 나중에 단일화에 성공하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본인이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당장 그만둬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어떤 국가적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선거 관련해서 관리자로서 최고 관리자 아닙니까? 그 역할도 수행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외교, 뭐 경제, 안보 이런 것을 챙겨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대선 출마하겠다고 나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본인이 또 그런 분이 또 아니고 권력에 막 이렇게 목매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제 권력 의지라 그러는데 그게 있는 분이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없다라고 보면은 출마 자체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출마해서 만일에 소위 이제 반 이재명 전선에 진짜 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득표력은 최강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강. 호남도 호남이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중도적 어떤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이쪽에도 저쪽에도 표를 주기 싫었던 사람들이 한덕수에게 표를 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 이정현 의원이 지금 과연 그 정도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글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지지율을 일단 봐야 됩니다. 지지율을. 한덕수 아니라면 이정현이라도 좋다. 글쎄요. 한번 두고 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요. 뜨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가 뜨고 있는데요. 홍준표. 누리 PD가 어제 그제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홍준표가 치솟는 게 심상치 않다. 지지율이 말이죠. 오세훈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은 출마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니까 다시 숙고 모드에 들어갔더군요.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오세훈은. 왜 그런가 하면은 명태균에게 발목 완전 잡혀버렸잖아요. 오세훈은. 거기다가 서울 수도권 이쪽에 특히 서울 부동산 정책이 이게 어쨌거나 지금 현재 민심이 사나워지게 만든 요인 중에 한 개고요. 그래서 가능성 없는 승부를 할 인물은 아닙니다. 서울시장 5선을 노리지 않겠나 또 이런 어떤 전망이 있으니까요. 유력 주자 한 사람이 빠지는 거죠. 자, JTBC가요. 3자 이 가상이지만 대결을 붙여봤었는데 홍준표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수에서는요. 이 자리에 원래 김문수가 가 있었거든요. 요 차이가요. 이재명과 홍준표는 21% 차이 나잖아요. 여기 3자 대결인 경우에. 그런데 김문수가 원래는 이 자리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이제 홍준표가 그 자리에 올라갔던 거죠. 자, 이걸 보더라도 김문수 장관이 지지율을 빨리 이제 끌어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용산에서 선택하는 사람이 홍준표
윤 대통령이 선택할 사람이 홍준표일 가능성도 크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몇 명 중에 한 명이긴 한데 그 선택지에는 김문수 장관이 들어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서로 독자적으로 이제 이렇게 일어서야 되는 그런 부담을 이제 안게 됐죠. 자, 여기 보시면요. 가상 3자 대결에서 어쨌거나 홍 시장이 지금 제일 작은 차이로 뭐 21%포인트 엄청난 차이긴 하지만 1위로 나타났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23% 차이, 한동훈은 29% 차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4% 차이. 그러니까 현재 뭐 미시한 차이긴 해도요. 3% 차이로 홍준표에게 지금 밀린 거고 오세훈에게도 1% 밀린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아무튼 이런 걸 보더라도요, 지금 애국 보수 자유 우파 진영에서 지금 내세우고 싶은 후보가, 대체로, 김문수 장관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데, 지금 꽉 막혀 있는 거죠. 박스권이 갇힌 정도가 아니고, 박스가 찢어져 버렸어요. 지지율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니까. 이거를 빨리 역전시킬 수 있는, 뭔가 계기가 필요합니다. 범보수 진영이 김문수 장관을 한때 이재명 대 1대1 대결 붙였을 때 결집하면서 이긴 적도 있거든요. 한번 44대 48이었나? 41대 47이었나? 하여튼 뭐 약 한 4, 5% 정도 이기는 걸로 나왔었어요. 그거 딱 한 번, 그때 그 양자 대결 조사에서 이긴 그 결과를 보고 국민의힘 전쟁에서 아주 뭐 발칵이었죠. 발칵. 난리 났었는데요. 그때가 김문수 장관이 가장 어떤 피크에 올라가 있을 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죠. 자, 여전히 국민의힘 사이대에서는 1위를 하고 있지만 압도적 1위라고 하기는 애매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자, 아무튼 여기 이거는 JTBC가 메타보이스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전화 면접을 통해서요 조사한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호남 후보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남 후보론도 지금 만만치 않게 부상하고 있고, 지금 홍준표 지금 취소 넣은 게 만만치 않고, 결국은 이제 원래 이 그 빅3는 김문수 장관이 뜨기 전에 말이죠. 김문수 장관이 뜬 것은 사실 오래 안 됐습니다. 많아야 한 5개월, 6개월 정도거든요. 그전에는 아예 대선 주자 후보군에 오르지도 못했잖아요. 원래의 빅3라고 하면은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요 3인이었거든. 근데 이 중에 만일 오세훈이 빠지게 되면 이 지지율이 어디로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부는 한동훈으로 갈 것 같고, 일부는 또 홍준표로 갈 수도 있어요. 유승민으로도 일부 갈 수 있고, 원래 세복의 멤버잖아요. 유승민하고 오세훈은요. 그래서 의외로 유승민이가 그걸 받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김문수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때문에 김문수 장관은요, 나올 때 뭔가 이렇게 이벤트도 적당히 잘 벌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인상이 좋아야 되잖아요. 출마 선언할 때 역시 김문수다라는 어떤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문수 장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의외는 많습니다. 인지도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만큼 안 된다라는 거지, 아직 김문수 장관이. 그래서 지금 우파들이 지지를 하고 있지만 그 우파도 지금 다 모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또 떨어져 나가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또 실망 민심들이 또 또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서 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김문수, 홍준표, 그리고 제3 호남 후보, 여기서 말하는 제3 호남 후보에는요, 놀랍게도 이낙연이 포함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